안녕하세요. 2023 지방자치행정론 제7장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장은 지방 재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전시 지방정부는 어떻게 살림을 하는가 이런 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돈이 들어가는데 대전시가 우리가 살고 있는 대표적인 지방정부인 대전시가 어떻게 아, 돈을 벌어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살펴보기 전에 지방정부에서 돈을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어, 지켜야 되는 원칙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쓸 때는 개인이 쓸 때도 마찬가지지만 개인이야 그래도 자유롭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나 정부 부문, 공공부문에서 돈을 쓸 때는 재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 원칙을 지켜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전 재정을 운영해라. 이야기는 뭐냐면 빚을 너무 많이 내지 말라 이거예요. 즉 번만큼 써라. 번 거보다 더 많이 쓰면 뭐가 생기겠어요? 빚이 있어야 되잖아요. 빚을 내지 마라. 그래서 수입을 먼저 생각하고 여러분 용돈 쓸 때도 올 요번 달 용돈 수입이 얼마인데 얼마를 쓸 것인가 결정을 해야지 지출을 먼저 결정하고 수입을 잡다 보면은 어? 너무 지출을 많이 잡으면 빚, 부채를 져야 되기 때문에 수지 균형을 맞춰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은 많이 남는 것도 옳지 못한 거예요. 많이 남았다는 얘기는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너무 많이 걷었다는 그것도 잘못된 결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공부문에서 정답은 수지 균형, 수입과 지출이 똔똔 균형이 되도록 하는 것이 건전재정의 기본이 됩니다. 물론 지금 빚이 많으면 이익을 내서 어? 지출보다 수익을 남겨서 흑자 재정을 만들어서 빚을 갚는 게 옳은 방법이고 지금 좀 코로나 시절처럼 좀 지출이 많다 그럴 때는 국지적으로 일시적으로는 수지균형을 좀 깰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수지균형을 맞추는 것이 넘버원 제일 중요한 재정 운영의 원칙이다. 두 번째는 지방재정의 자주성, 즉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쓰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그래서 자체 사업, 스스로 지방자치가 보충성의 원리 설명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스스로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스스로 돈을 조달해야 된다. 여러분들도 이제 대학생이 됐으니까 내가 일본 뭐 여행을 가겠다, 유럽 여행을 가겠다 이러면은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바를 해서 번 돈으로 다녀오는 것이 올바른 자주적인 어? 지방자치에 맞는 또 자치에 맞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이 자체 사업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그 부담을 재정적 부담을 어? 국가에 넘겨서도 안 되고 또 국가의 부담을 또 지자체에 넘겨서도 안 되는 것이죠. 자체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나 사업 유형에 있어서 국가의 일을 대신하는 위임 사업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은 국가가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그거는 국고 보조금 또는 지방재정 교부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원칙은 지방도 결국 국가의 일부이기 때문에 국가 시책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영해야 된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한 일부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그런 정책, 사회복지면 사회복지, 또 환경이면 환경 관련된 시책 달성에 동참해야 되고 국가 시책에 대한 부담은 국가와 지방이 공동으로 왜냐하면 그 혜택이 지방에 떨어지기 때문에 지방도 일부 부담을 하고 또 국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국가도 부담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는 국고 보조금 비율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지방이 부담하는 거는 지방비 부담률 이렇게 부르게 되겠습니다. 이런 원칙을 지키면서 하되 실제 지금 예산 시즌인데
정부에 돈을 쓰려면 먼저 예산, 계획, 얘가 미리 예입니다. 미리 계획을 세우는 걸, 돈의 계획을 세우는 걸 예산. 끝난 다음에 잘 썼는지 살펴보는 거를 결산, 이렇게 부르거든요. 요 단위가 1년 단위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 1년을 전문 용어로는 회계연도 이렇게 부릅니다.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삼고 있습니다. 우리 한남대학교는 회계연도를 이렇게 삼지 않고 3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학교들은 3월에 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게 회계연도를 구분하는 데 비해서 일반적인 정부기관들은 우리나라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9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회계연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 회계라고 하는 돈이죠. 돈 주머니를 말하는데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로 구분될 수 있어요. 일반 회계는 우리 가정에서 돈을 쓰는데도 생활비 통장이에요. 반면에 특별 회계는 이거 자동차 살라고 따로 모아두는 특별한 통장이 있으면 그거는 특별 회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특별한 회계를 만들려면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를 하고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수입을 거두고 그 특별한 곳에 지출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은 특별회계로 별도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요. 편성을 해서 지방의회에 보냈습니다. 1년 전에 예산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체장이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편성을 해서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민의 대표기관이 단체장, 시장이 있고 지방의회, 입법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둘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되어 있기 때문에 40일 동안 지방의회가 어떻게 돼요? 사실은 10일 전에 의결해서 놓여주면 한 달 동안 지방의회가 그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 심의를 한 달 동안 하고 그리고 그 결정된 것을 다시 단체장한테 넘겨주는 것이죠. 우리는 광역자치단체인 시, 도 수준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까지 그러니까 12월 15일까지 의결해서 보내줘야 되고 또 시군, 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의결해서 이렇게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본 예산과 추가 경정 예산 이렇게 들어봤을 거예요. 추가 경정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갑자기 무슨 태풍이 온다든가 이런 경우에 예산을 새롭게 짤 필요가 있게 돼요. 그래서 단체장이 예산 변경의 필요가 있었을 때 새롭게 추가로 짜서 만드는 것이 추가 경정 예산 이렇게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잘 썼는가를 감독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영수증이 다 첨부돼야 되겠죠. 결산이 되기 위해서는 이 돈을 쓴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산서를 작성해가지고 80일, 12월 31일 날 끝났잖아요. 그로부터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 서류를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지방의회가 이거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봐요. 우리가 의결해 준 대로 제대로 썼는가 돈을. 그래서 지방의회가 심의 승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렇게 따져보니까 위법하고 부당한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요구하고요. 이러한 결산에 관련된 지방의회가 열리는 것을 제1차 정례회라고 합니다. 반면에 요거는 이제 5월 달 정도에 이루어지죠. 지금 이제 9월, 10월에 이루어지는 거는 제2차 정례회가 되겠죠. 그래서 결산한 내용은 상급기관에 보고하고 상급기관이라고 하면은 행정안전부를 말해요. 기초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시도를 말하고 거기에 보고하고 이 결산안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시라고 하는 것은 널리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대전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대전시는
어디서 얼만큼 돈을 벌고 그 돈을 어디다 얼마나 어떻게 쓰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저랑 이 공공경제론 한 사람 입장에서는 뭐 3월달 한 달에 수입이 얼마인지 지출이 얼마인지 따져보는 것처럼 이 돈이라고 하는 거는 수입과 지출 이런 것들을 동시에 보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 그림에서 나오는 거는 이 지방재정 전반적인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른쪽에 교육재정이라는 게 나와요. 보통 지방자치에서는 교육재정을 다루지 않는데 우리는 교육자치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저 뒤에 가면 교육자치, 경찰자치를 따로 한 시간 할 텐데 이 교육재정도 지방재정 구조에 들어간다. 대전시장이 일반재정은 대전시장이 다루는 것이고 교육재정은 누가 다뤄요? 대전시 교육감. 지금 대전시 교육감이 설동호 교육감인데 우리 한남대학교 출신이에요. 그래서 일반재정과 교육재정으로 나뉘고 일반재정은 다시 일반에게, 특별에게, 기금으로 나뉘고 그다음에 교육재정은 교육비 특별에게, 기금에게 이렇게 해서 전체를 다 합쳐서 지방재정이라고 부른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재정 중에 일반 회계에 들어가는 또 세입 에 있어서는 지방세, 세수입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살펴볼까요?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거는 공업용 수도사업, 궤도사업, 지방도로사업, 하수도사업 이런 것들이 공기업 특별회계로 들어가고 특별히 복지, 문화진흥 이런 것들에 관련된 특별한 사업 관리를 위해서는 기금을 두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해 대책이라든가 구호 관련된 거는 적립성 기금, 사업을 위한 기금, 그리고 다양한 기금이 있어요. 교육재정도 세입은 주로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돈 가지고 합니다. 이거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이쪽에서 일반 재정에서 전입되는 그 금액이 있고 이런 돈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에, 교육시설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기금이라고 하는 것을 또 교육재정 속에서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입과 세출을 살펴보는 건데요. 어, 이쪽은 세입을 받잖아요. 수입을 어떤 것들이 들어오는가 봤는데 쓰는 거 어디다 돈을 쓰느냐 하는 거 보면은 일반 재정은 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SOC 이런 쪽에 돈을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타 특별에게는 의료보호, 또 도시재생 이런 쪽에 특별하게 돈을 쓰게 돼 있습니다. 교육 특별에게는 어디에다 쓰느냐? 제일 많은 게 인건비, 선생님들, 교직원들 월급 줘야 되잖아요. 물건비, 이전 지출, 자본 지출 뭐 이런 것들에 돈을 쓴다. 그런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지방 재정에 구성되는 수입 항목을 이제 검토하는 시간인데 우리나라는 25개의 세금이 있다고 그랬죠. 그중에 국세가 14개, 그리고 지방세가 11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세도 광역도가 있고 시군구가 있고 그 밑에는 광역시, 대전시가 광역시 밑에 자치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 시군구로 되어 있는 지역하고 광역시 자치구로 되어 있는 지역하고 세금이 좀 항목이 달라요. 그래서 충청남도 이렇게 생각해요. 충청남도에는 6개의 세금이 있어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교육세, 레저세 등 시군에서 걷어들이는 거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 소비세, 지방소득세 이런 것들이 있어요. 대전시에서 다루는 건 요 5개가, 9개가 들어가죠. 9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자치구세는 의외로 여기 시군세는 5개나 되는데 자치구세는 3개밖에 안 돼요. 주민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여기 보면은 담배 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시군구세로 되어 있는데 자치구는 시군구에 비해서 자치 능력이 훨씬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수입에 들어가는 세금 말고 공공시설 사용할 때 돈 걷잖아요. 이걸 사용료 수입. 그 다음에
특정 사물을 처리할 때 특정인에게 수수료를 받는 게 있어요. 수수료 징수할 때 수수료 수입. 그리고 공공시설 설치를 할 때 예를 들면 아파트 질 때 이럴 때 학교 이런 거 짓는 부담금으로 받거든요. 또는 환경부담금, 분담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지방교부세. 이거는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되는데 중앙정부로부터 지방교부세법에 의해서 이전되는 수입이에요. 우리나라 세금 25개 중에 14개가 국세라고 그랬잖아요. 국세로 걷어들인 세금 중에서 그 일부를 한 20% 정도를 누구에게 줘요? 다시 지방에 내려줘요. 왜 이런 작업을 하느냐? 지방자치하려면 자기가 벌어서 다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지역별로 빈익빈, 부익부의 문제가 커요. 특히 시골 지역 같으면은 지방세 하나도 안 거쳐요. 그런 지역에도 지방자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걷어들여서 나눠주는 이런 역할을 해서 전국이 지방자치를 좀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지방교부세다 하는 것이고 이 지방교부세 받은 거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그걸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반면에 국고보조금이라고 하는 거는 국고보조금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로부터 국고보조 사업에 대해서 이전받는 국고보조 사업 대전시에서 예술의 전당을 진다. 그러면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얼마 드냐? 100억 원 드는데 그럼 우리가 50억 국고 보조해 줄 테니 너네가 50억 대라. 이렇게 특정 사업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부처가 좀 도와주는 돈은 국고보조금이라고 해요. 지방교부세는 그냥 통으로 주기 때문에 자유롭게 쓸 수 있지만 국고보조금은 꼬리표가 달아 있어가지고 자유롭게 쓸 수 없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기초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조정교부금이라는 게 있어요.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또 이거 아까 지방교부세처럼 이 지방세로 걷어들인 것 중에 광역시가 대전시가 요 5개 대전시의 자치구에 나눠주는 돈, 이걸 조정교부금이라고 그래요. 이걸로도 안 되면 수입보다 지출이 많을 때 빚을 내요. 지방자치단체가 내는 빚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건 지방채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지방채를 통해서 수입이 생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건 실제 예산 편성할 때 어떤 기준으로 수입 항목을 잡느냐?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지방채 이런 항목으로 예산 편성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실제 대전시가를 한번 보시면 이해가 더 빠를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걷어들인 수입, 우리가 벌어들인 수입을 어디다 쓰느냐? 그 돈을 대전시 같으면 7조 원을 어디다 쓰느냐? 그러니까 13개 분야별 또는 기능별 지출 항목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뭐냐면 for what? 무엇을 위해서 쓰지? 첫 번째 일반 공공행정이라고 하는 거는 법을 만드는데 또는 선거 관리하는데 일반 행정하는데 쓰는 돈은 일반 공공행정 기능. 그다음에 경찰, 소방, 민방위 쪽에도 돈을 쓰잖아요. 이거는 공공 질서 및 안전 이렇게 항목명을 만든 거예요. 유초등 교육, 고등 평생교육 이쪽에 드는 쓰는 교육. 그다음에 문화체육 쪽에는 문화 및 관광, 상하수도 수질 자연 쪽에는 환경, 그다음에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거, 취약계층을 위한 거, 노인, 보육, 청소년을 위한 거는 사회복지 기능을 위해서 쓰는 것이죠. 13개니까 더 남았어요. 그 다음에 보건, 지역마다 보건소 있잖아요. 보건의료 쪽에 있는 보건 분야, 농림업 쪽에는 농림해양수산 분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이쪽에다도 돈을 쓰고 그다음에 도로 쪽에 돈 많이 쓰죠. 도로, 도시철도, 해운항만, 대중교통에 쓰는 거 교통 이렇게. 그다음에 수자원 관리라든가 지역, 도시, 산업단지 관리하는 거는 국토 및 지역개발 그리고 연구개발 쪽에 들어가는 거는 과학기술
예비비, 기타 13개 분야로 돈이 쓰인다. 이거는 for what? 무엇을 위해서 돈이 쓰이는가 살펴보는 것이고, 이 성질별 분류라고 하는 거는 도대체 그러면은 어떤 비용으로 들어가는가? 비목이라고 그래요. 비목별 분류 또는 성질별 분류 또는 품목별 분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인건비, 행정을 하려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죠. 어떤 그다음에 여비라든가 업무 추진 실제 사업을 할 때 들어가는 돈은 뭐라 그래요? 물건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많은 돈이 이전되는데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일을 자기가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어? 시민단체가 하기도 하고 저 밑에 자기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하기도 하고 또 민간기관에 위탁을 하기도 합니다. 복지도 다 복지관 이런 데 위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하위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면 지방자치단체 이전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민간기관에 의하면 민간 이전 이렇게 부르고 또 산하기관에 돈을 내게 되면 출연금 뭐 이런 식으로 돈이 나가게 됩니다. 이 경상 이전이라고 하는 거는 그해 써버리면 없어지는 비용 처리되는 게 경상 이전이라고 하고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는 거는 그 돈이 쓰여졌는데 뭔가 시설이 남는다든가 뭔가 건물이 남는 것 이런 것들은 자본적 지출이라고 해요. 시설비, 민간 위탁기관에 무슨 시설을 줘주는 거, 자치단체에 무슨 시설을 줘주는 거, 이건 자치단체 자본이죠. 이렇게. 이 밖에 지방공기업에 돈을 내서 일을 하게 해주는 거 출자금이라고도 하고 빌려오는 돈은 차입금 이렇게 부르는 쪽으로 품목별로는 이렇게 비목별로는 이렇게 분류를 한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전의 살림살이를 한번 쭉 살펴보시면 대전시 수익과 지출을 살펴보겠습니다. 총계로 따지면 대전시 2023년도 추경 1회까지 한 상황을 2022, 제목 2023년이네. 그래서 2024년 8월 현재로 제가 한번 뽑아본 거예요. 그래서 대전시의 예산은 6조 9천억 원 정도 돼요. 그중에 생활에 관련된 일반 회계가 5조 7천억 그리고 특별회계로 들어가 있는 게 1조 1천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일반 회계가 83.7%, 특별회계가 16.3%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도 특별회계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있죠.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하수도 관련된 일을 별도로 통장을 관리하는 거예요. 별도 통장으로 관리하는 게 상수도가 1,600억 원, 하수도는 600억 원. 그러니까 하수도가 좀 더 큰 거죠. 이 두 부분은 공기업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고 지금 어디가 있죠? 이건가? 가야 잠깐만요. 어디까지 간 거지? 이거 나왔고 이제 세부 항목으로 세부 항목으로 가보면 실제 수입, 세입에 해당하는 거 지방세로 2조 원 정도 거칩니다. 지방세로. 전체 수입의 몇 퍼센트? 35%밖에 차지하지 않아. 이렇게 자치가 제대로 되려면 이게 70% 넘어야 여러분들도 한 달 100만 원 쓴다고 하면은 한 70만 원 자기가 벌어야 자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밑에 지방 교부세, 보조금이 이렇게 많은 비중 50%를 넘게 차지해요. 이 부분이 이제 지방자치가 어렵게 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방세로 걷어들이는 게 2조 원, 35% 되고, 그 다음에 경상적, 임시적, 그래서 세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 않지만 부담금이라든가 수수료 수입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세외 수입으로 2천억 정도 걷어들이는 거죠. 한 3.5%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 중요한 부분들은 국가로부터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받는 지방교부세, 그리고 이때 국고보조금, 중앙 부처 장관으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 수입이 1조 7천억,
지방교부세가 1조 3천억.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뭐냐면 우리나라 한 220, 24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그중에 인구가 줄어가지고 지방이 없어질 위험이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 소멸 기금을 1년에 1조 원씩 전국에 나눠주게 돼 있는데 그중에 일부가 들어온 돈이 되겠습니다.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지방채가 있고 이렇게 해서 수입 부분은 지방세, 세외수입, 국가교부세,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채 이렇게 나뉘어진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세출, 돈을 어디다 쓰느냐? 일반 공공행정, 입법 및 선거관리, 지방행정 및 재정지원, 일반행정 이런 쪽에 한 10% 쓰는 거죠. 일반 공공행정. 공무원들 월급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질서 및 안전을 위해서 경찰, 재난, 경찰도 좀 쓰지만 거의 쓰이지 않아요. 경찰도는 다 국가 돈이에요. 경찰은 우리나라 지방경찰 좀 한다고 하지만 요거 가지고 무슨 지방경찰을 하겠습니까? 자치경찰 못해요. 사실상 이름만 경찰로 돼 있지 돈은 다 국가 돈으로 쓰게 돼요. 다만 소방은 어느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부분에 5.5%, 한 3천억 정도. 이거는 시장이 쓰는 돈이에요. 이 돈이 시장이 쓰는 돈이고 특히 여기 보육 분야가 아직 교육하고 연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보육원 지원하는 돈은 시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유보통합이 되면 이 교육 부분이 아, 대전시 교육감한테 넘어갈 가능성이 있죠. 그 다음에 문화관광 쪽에 한 3천억 원 정도 쓴다는 얘기고 또 어디 돈을 쓸까요? 환경 쪽에 또 3천억 원 씁니다. 상하수도, 수질, 폐기물, 대기, 자연 대부분은 여기죠. 폐기물에 돈을 제일 많이 쓰죠. 이 상하수도는 따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특별회계로 가기 때문에 얼마 안 잡혀 있는 거예요. 이거 일반회계는. 사회복지 쪽에 제일 많이 돈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1년에 2조 한 3천억 원 정도를 사회복지에 써요. 어디에 쓰느냐? 기초생활보장, 그 다음에 취약계층 지원, 보육 및 가족, 여성, 그 다음에 노인 청소년 쪽에 제일 많이 쓰네요. 그 다음에 노동, 보훈 이런 것들이 다 사회복지 분야에 돈이 쓰이는 곳이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농림해양수산 부분에 1천억 원, 농촌, 대전시에도 농촌이 있으니까 농업이 있으니까 거기에 한 1,100억 원 쓰고요. 산업 중소기업 여기는 좀 많이 쓰죠. 3,400억 원 정도 산업금융지원, 무역 및 투자 유치, 산업진흥 고도화 이런 쪽에 한 6% 돈을 쓴다. 교통도 중요하죠. 도로 관리라든가 도시철도, 대중교통 이런 데 하는데 거의 5천억 원 5천억 원이 들어가는 거죠. 전체 8.9% 이래 됩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쪽에 한 2천억 원, 수자원이라든가 지역 및 도시 쪽에 2천억 원 쓰고요. 과학기술에 한 650억 원 정도, 650억 원 정도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필요한 경우에 쓰려고 남겨둔 돈이에요. 여기 한 600억 정도 예비비로 편성해서 이렇게 태풍이 오거나 이랬을 때 불가피한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쓰는 돈이 예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성질별로 비목별로는 어디다 돈을 제일 많이 쓰느냐 하는 것들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인건비로 매년 한 2천억 원 인건비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물건비로 1,300억 원 정도 물건비로 사무실 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 이런 쪽에 들어가는 걸 물건비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비, 직원들 국내 해외 여행 가야 되잖아요. 여행으로 60억 원. 업무 추진비
업무 추진비라고 하는 거는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들 일하라고, 일 잘하라고 주는 시책 추진비 뭐 이런 것들, 업무 추진비 이게 2007, 27억 원 정도 되는 것이죠. 직무수행 경비 80억 원. 이거는 직책 수당이라고 하는데 직책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책임이 많이 지니까 직책 수당으로 나가는 돈이 한 80억 원. 그다음에 의회에서 쓰는 돈이 있잖아요. 의회에서 쓰는 돈 한 20억 원 정도. 의정 활동비로 그만큼 나가고 한 4억 원 정도 나가고 월정 수당으로 아, 월정 수당으로 이게 10억 원 정도 나가네요. 그리고 의원 국내 여비로 그리고 100만, 1000만, 4천만 원 정도 나가는 거죠. 그다음에 의원 국외연비로 요거 1억 원 정도 나가고 뭐 이런 것들이 의회에서도 이 정도 돈을 쓴다. 이런 거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대전시에서도 필요한 재료가 있을 때가 있으니까 이거 42억 원, 연구개발비로 170억 원 이런 쪽에 대전시가 성질별로 볼 때는 이런 비목이라고 하는 품목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우리가 어디에다 돈을 쓰는가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비목을 본다고 하는 비목별 또는 성질별 분류로 볼 때는 이런 데다 돈을 쓴다. 저 앞에 쪽에는 무엇을 위해서 쓰느냐? 그러면 사회복지를 위해서 써요. 환경을 위해서 써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되는 거죠. 기능별 분류. 여기는 성질별 분류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에 대전시에 돈이 어디에다 쓰이는가? 비목 중에서 제일 큰 거는 경상 이전비로 돼 있잖아요. 경상 이전비가 전체 한 7조 원 중에서 반이 넘는 3조 7천억 원을 경상 이전에 쓴다고 그래요. 이 중에서도 제일 큰 거는 여기 아직 안 나와 있죠. 어디에다 쓰냐면 여기 있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라고 그래가지고 37.7%를 대전시에서 대전시에서 자치단체 즉 기초지방자치단체인 5개의 구청에 뿌려주는 돈이에요. 그게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대전시 입장에서 골고루 5개 자치구가 골고루 좀 지방자치를 할 수 있도록 나눠주는 돈이 자치구 조정교부금이에요. 여기에 한 4천억 원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내가 시장이다 생각하고 시장이 돈을 어디에다 쓰는가 한번 점검해 보는 입장에서 대전시의 살림살이 어떻게 수입이 나오고 그 수입으로 걷어들인 돈을 어디에다 쓰는지 이런 정도는 개괄적으로 이해하고 계셨으면 좋겠고 저 앞쪽에 나오는 것처럼 돈을 어떻게 쓰는 것이 지방재정 올바로 쓰는 것인가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장에 대한 강의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수업 시간에 함께 대화하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